두 번째 공이 올라왔을 때 세 번째 공을 던지는 것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은 1, 2 못 던져요. 이렇게 다시 한번 1, 2 못 던지죠. 그런데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운리선 봉시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초 저글링 캐스케이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실시간으로 연습하는 그런 영상은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헬스 유튜버나 피트니스 유튜버 분들이 타바타 같은 거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코스, 30분짜리 코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 굳이 필요한가 싶었었는데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이 아무리 자세하고 포인트를 짚는다고 하더라도 좀 부족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레슨도 저한테 요청하시고 또 강의도 요청하시고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글링을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하고는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하는 대원들을 위해서 제가 아예 작정을 하고 함께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좀 많이 지루할 것 같은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설명도 좀 더 하고 또 음악도 넣어서 지루하지 않게 덜 지루하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 하시면은 저글링을 성공하시거나 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저글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고고! 일단 몸을 좀 가볍게 풀어 보겠습니다. 저글링 하는데 무슨 몸까지 풀어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은 동작들 또는 평소에 많이 하지 않은 동작들을 많이 좀 과도하게 반복하면서 관절이나 근육에 살짝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함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따라해 보세요. 손목을 돌려줍니다. 바깥쪽, 안쪽. 저는 손목 돌리면 이게 좀 우두둑거리거든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게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마트폰 또는 키보드, 마우스를 만지면서 손가락은 유연해지지만 손목이 많이 굳어 있거든요. 풀어주세요. 이제는 손바닥을 모아서 밀어주세요. 밀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좋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당겨줍니다. 당겨주고요. 또 반대쪽 당겨주고요.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이렇게 돌리고 반대로도 돌리고. 저는 소리가 막 뚝뚝 나는데 여러분은 제발 소리가 안 날 때, 소리가 나지 않을 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당겨서 어깨와 옆구리 풀어주겠습니다. 아따 시원하다. 자, 좋아요. 엄청 시원해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자, 이번에는 팔을 앞에서 당겨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것도 자극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엄지를 세워서 이렇게 앞뒤로 돌려주시면은 자극이 더 많이 갈 거예요. 팔 바꿔서 엄지 세우고 돌려주고 최대한 돌려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은 어깨입니다. 어깨 돌려줄게요. 앞으로 돌려주고 뒤로 돌려주고 앞으로 뒤로. 할 수 있으면 한쪽은 앞으로 한쪽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동시에 하나 둘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제는 이쪽은 앞으로 이쪽은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다 보면은 어느새 뒤로 막 똑같이 가는데 이게 아닙니다. 동시에 앞뒤로 교차하는 거예요. 좋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글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통증이 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승모근이에요. 목과 어깨를 이어주는 이 부분을 한번 위로 쭉 잡아 당겼다가
힘을 딱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쭉 올렸다가 한 번만 더요. 쭉. 이 동작은 여러분들 저글링을 연습하면서 자주 해주면 엄청나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목이에요. 목을 위로 다가 옆으로 가지고 앞으로 가지고 옆으로 가지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아래로 쭉 밀어줍니다. 올려주고. 자, 이번엔 옆으로.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반대로. 돌려주시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예요. 허리. 왜 저글링이 허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글링을 하는 동안 계속 서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허리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오래 앉아있는 우리 대원들은 서서 이 저글링을 하다 보면은 척추가 조금 바로 서지면서 통증이 확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하다가 힘들면 좀 쉬어주시고 또 하기 전에 이렇게 허리를 좀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허리 앞으로 내밀고 뒤로 빼주고 앞으로 내밀고 뒤로 빼주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뒤뚱뒤뚱. 자, 돌려주시고 크게 돌려주세요. 크게 반대로 돌려주세요. 반대로. 좋습니다. 좋아요. 왔다 갔다 앞뒤 돌려주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더 내려가서 무릎이에요. 무릎도 마찬가지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다 보면은 짝다리를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글링을 하면서 짝다리를 못 짚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느낌이 달라지다 보니까 무릎에도 좀 불편한 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살짝, 스쿼트 아니에요. 살짝 왔다 갔다 돌려주고 왔다 갔다 돌려주고. 좋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발목 지금 카메라에 안 보이지만 평소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시고. 자, 이번에는 가볍게 바운스 하면서 몸에 최대한 이완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척추와 어깨와 목과 무릎, 허리가 다 털리는 거예요. 탈탈 털어주시고. 자, 편안한 상태가 됐으면 저글링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기초 저글링 캐스케이드를 완전히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공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꼭 저글링 공이 아니어도 어떤 공이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글링 공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러시안 볼 스타일이나 또는 빈백 스타일 또는 탱탱볼 스타일, 테니스 공 좋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공 하나만 챙겨 오세요. 이 상태에서 공을 잡았다가 놨다 하면서 이 공의 촉감과 또 이 무게감을 느껴보시고요. 어떻게 잡아야 편한가, 이 공의 크기나 무게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편하네, 잡았을 때 이게 편하구나 라는 느낌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개가 편안하게 다뤄질 수 있어야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특히나 저글링공을 처음 쓰는 대원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내 손가락에 이렇게 감기는구나,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하나 가지고서 적당한 높이로 던지고 받아보겠습니다. 그냥 너무 높게 가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제가 알려드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규칙 없이 한 이 정도, 이마 정도까지 해서 던지고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냥 잘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서 공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뒤로 가는구나, 왔다 갔다 옆으로 갈 수도 있겠네, 이런 것도 느껴보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던지고 갈 수 있구나. 평소에 여러분이 공을 많이 던지고 놀면은 감이라는 게 있을 텐데
별로 안 하잖아요. 저글링 하고 빼고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2개도 하고 싶고 3개도 하고 싶고 이럴 텐데 이 한계와 친해지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보시고 왔다 갔다 뒤로 던지고 뭐 어렵지 않죠? 왔다 갔다. 뭐 저는 알려드린 거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높이로 던지고 받고 왔다 갔다 이러면서 내 손에서 어떤 느낌, 어떤 힘, 어떤 속도로 던질 때 내가 원하는 걸로 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세요. 그리고 이 공이 내가 하는 대로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당연한 건데 자꾸 당연한 걸 까먹으세요. 그래서 공이 이상해요. 공이 이상한 대로 가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상하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상한 대로 던져서 이상한 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왔다 갔다 편안하게. 이것도 최소한 2, 3분 정도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공이 손에 닿는 느낌 또는 소리 이런 것도 한번 계속 느껴보시고 쓸데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해보시면서 더 익숙하게 편안하게 왔다 갔다 공하고 친해져야 저글링도 편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간 전혀 없이 그냥 하셨을 거예요. 저도 굳이 이런 시간들을 강조하진 않지만 레슨을 하거나 또는 단체 레슨, 단체 강의를 할 때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혼자 할 때보다는 여러 명이 할 때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듯이 이런 공 한계와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가상의 선을 그어서 목표를 정해드릴게요. 이마 정도 높이의 가상의 라인을 그으시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 공을 던졌을 때 이 높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낮으면 조금 더 위로, 높으면 조금 낮게 해서 일정하게 던지는 겁니다. 지금 던지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선만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계속 맞춰보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잘 되는 대원이 있다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 조절하면서 공에도 집중하겠지만 내가 팔에, 손에, 손목에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있는지 계속 기억해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단순해 보이지만 신경 쓸 게 많죠. 그런데 하다 보면 이 손이 점점점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손이 내려와 있다면 다시 한번 이마로 올려서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공 떨어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떨어지면 다시 주면 되니까 손 바꿔서 다시 이렇게 라인을 그어주시고 준비하고 있다가 던지고 받고 힘이 약하면은 세게, 높으면 약하게 해서 일정한 높이로 계속 맞춰주는 겁니다. 정답 없어요. 계속 이 라인에만 맞추시면 됩니다. 충분히 많이 하세요. 지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의도한 대로 공을 던질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케이. 자,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의 자세를 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깨 힘은 최대한 빼세요. 어깨 힘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깨에 인위적으로 힘을 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팔을 팔꿈치 이하만 접어서 올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이 어깨와 비슷한 높이에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올리는 순간 어깨 힘이 들어가죠. 빼고 팔꿈치만 접어서 멀어지면은 낮아지고 좁아지면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 팔의 위치, 내 팔을 접었을 때 이 정도가 좋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때 높이가 공을 던지고 받는 높이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내렸다가 올릴 거예요. 뭐가 좀 다르죠? 보통은 팔을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의 홀을 그려주는데 저글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올 때 수직 운동하듯이 내려가서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조금 신경 쓰셔야지 저글링을 할 때 자세가 좀 잡힙니다. 저글링 할 때도 막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것이 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데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어깨 힘을 빼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수직 운동을 한다, 이 느낌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어깨 힘 빼주시고 그대로 올려서 어깨와 손이 같은 높이에 있게 해주시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때 손바닥이 계속 위를 바라본다는 생각하시면은 손목이 안쪽으로 갔다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오케이. 자,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팔이 빡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을 빼서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팔을 몸에 붙여야 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울링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요. 본인도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힘 빼시고 편안하게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깨 힘 빼시고 서 있다가 팔꿈치 이하만 접어서 쓱 올리시고 손의 높이가 어깨와 비슷하면 좋고요. 이것은 기준일 뿐이고 살짝 내려가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팔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를 어깨보다 올라간다 하는 것은 팔꿈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거는 입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힘 빼고 이 상태가 기본 자세인데 여기에서 살짝 벌려주는 것까지가 기본 자세의 정석인데 지금은 이렇게만 할게요.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손목의 각도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수직 운동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 자세에서 공을 한 개만 잡으시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거예요. 손목 신경 쓰시고 여기 비어있는 손이 어깨 높이니까 기준이 되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런 동작을 해야 되나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저글링을 한 바퀴만 던지고 말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하려면은 자세가 잡혀야 되고 자세가 잡히려면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뭔지 모르면 자세를 잘하려고 해도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를 잡아주시고 손 바꿔서 약간 기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의 팔 상태 유연성에 따라서 이 높이가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습을 이렇게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렇게 하셔도 기준을 잡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것보다는 내려가는 게 편하긴 해요. 아시겠죠?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올라왔을 때 놔줄 거예요. 보세요.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놔주면은 이 관성의 힘으로 밀어집니다. 올라갔을 때 이마 라인 기억하시죠? 이마 라인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던져주고 받아주고. 그런데 우리가 던진다 하니까 정말 얘를 던져버리거든요.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투포한, 제가 어렸을 때 투포한 선수였거든요. 투포한 할 때 보면요, 공을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턱 밑에, 귀 밑에서 밀어서 던지는 거예요. 밀어서.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놔주는 거예요. 보세요. 쭉 놔주고 제가 지금 과장하려고 손 펴는데 그냥 편안하게 쭉 피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라인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까 아무것도 모르고 던질 때보다는 훨씬 더 이 안정감이 느껴질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죠. 던지고 받고 손 바꿔서 똑같습니다. 라인 그어주고 던지고 받고 좋아요.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높이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교정할 수 있는, 낮으면 힘을 더 주고 높으면 힘을 빼고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던지고 받기 완료했어요.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우면 안 돼요. 자세를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팔꿈치 이하만 접어 올려서 이 손이 어깨 근처에 있으면 맞다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살짝 손만 벌려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자세에서 손만 벌려주는 거예요. 왜 손을 강조하냐면요, 벌리세요 하면은 이렇게 벌려요.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 손만 하시면은 이렇게 W 모양이 됩니다. W 모양. 그런데 이렇게 벌리시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가 또 불안정해집니다. 손만 벌려주시면은 이게 가장 정확한 기초를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이게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는 이 상태에서 공을 던질 건데, 자 보세요. 내려갔다가 안쪽으로 올 거예요. 자, 안쪽으로 던질 거예요.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안쪽으로 쭉.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안쪽으로 쭉. 자, 그런데 공이 충분히 와야 되는데 충분히 안 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손목을 이렇게 펴준 상태로 던져서 그래요. 그래서 손목을 펴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손목 힘을 빼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던지시면은 충분히 옆으로 와주기 때문에 받기가 편안해집니다. 다시 한번 손목을 펴서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손목을 편안하게 안쪽으로 편안하게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해서 던져주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죠. 이 포물선의 높이는 이마, 뭐 필요하다면은 조금 더 높게,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내려갔다가 던져서 받고, 저는 지금 알려드리느라 손가락으로 하지만 손가락 할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던지고 받고, 습관 이렇게. 자, 하나 둘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반대로 이제는 던지고 받고, 자, 손의 위치 보이시나요? 내려갔다가 확실히 올라오죠. 올라왔을 때에도 어깨 근처죠. 그래서 던지고 받을 때 높이는 항상 어깨 높이라는 거예요. 안쪽에서 던지고 밖에서 받고, 어깨 기준 바깥쪽, 안쪽으로 던지고 어깨 바깥으로 받고. 어렵지 않죠? 왔다 하나 받고 그대로 돌아오시고, 이 자세가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고도 그냥 공을 안 보지 않고가 아니라 공을 보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어깨 근처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포물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확신을 가지시면은 그 시점은 이제 숙달이 되는 거니까 뭐 그때 되면은 넘어가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같이 해볼게요. 왔다 갔다. 멍때리지 마세요. 이거는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잘 되는 것 같죠?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할 때에는요, 공 두 개 가지고 이거를 각각 해야 돼, 각각. 그러니까 한 개 할 때 잘 해야 되겠죠.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몸을 조금씩 돌렸죠. 왜냐면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몸 고정하고 팔만 탁 좋죠. 눈만 따라가시고 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때 몸 돌아가는 대원들은 등을 벽에 대세요. 벽에 기대면은 몸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몸은 고정하고 던지고 받고. 저는 지금 앞을 보고 하고 있는데 공을 보셔도 문제 없고요. 자신이 있으면은 앞을 보면서 공이 지나가는 궤적만 보면서 던지고 받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 맞죠? 파이팅!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공 한 개를 가지고 할 건데 박수를 칠 거예요. 박수. 공이 떠 있는 동안에 보세요. 똑같은 기본 자세에서 던지고 박수 치고 받을 건데, 중요한 거는 박수의 타이밍이에요. 이 박수를 치는 이유는 단순히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이 정점에 있을 때, 공이 가장 높게 떠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박수를 쳐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박수를 치고
돌아와야 돼요. 보세요. 던지고 박수 치고 돌아옵니다. 이 자세로. 만약에 던지고 기대버리면 안 되죠. 자세가 안 맞죠.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기본 자세로. 준비 박수 딱. 준비 박수 딱.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도 자. 다시 한번 반대로도 자. 생각보다 빨리 치고 돌아와야 돼요. 생각보다. 근데 손을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좀 미리 일찍 움직이시면 돼요. 일찍 준비하고 있다가 던지는 순간부터 준비하는 거죠. 던지고 박수 받고 준비하고 있다가 박수 치고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치는 것도 안 되고요. 너무 늦게 쳐도 늦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이렇게 위한 거니까 공이 정점 순간 멈춰져 보이는 순간에 있어요. 지금 딱 이때 박수를 쳐주시고 받고 박수 쳐주시고 받고 박수 쳐주시고 받고 자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던지고 박수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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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던지고 박수 받고 던지고 박수 받고 던지고 박수 받고 높게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너무 높게 하지 마세요. 항상 이 2만 높이에 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던지고 박수 받고 던지고 박수 받고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문제 없어요.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하시면 됩니다. 익숙할 때까지. 익숙하지 않다는 대원들은 잠깐 멈춰놓고 다시 한번 보든지 아니면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던지고 박수 받고 이 기본 자세로 돌아와야 돼요. 던지고 박수 받고 성공했다 이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가 유지가 돼야 돼요. 던지고 박수 받고 던지고 박수 받고 던지고 박수 받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고고. 지금부터 공 2개를 다룰 겁니다. 준비하신 공 1개 더 가져오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2개를 사용한다고 해서 2개를 몽땅 계속 동시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두뇌에서는 신호를 동시에 줄 수도 없고 눈이 모든 걸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한 개 따로따로 신경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은 연습을 하면서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간단하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준비할게요. 한 가지 체크사항이 더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이쪽을 오른손, 이쪽을 왼손으로 할 거예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편하게 하실 텐데 왼손잡이가 계시다면은 반대로 하시든 아니면 또 왼손잡이여도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보이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자세 이 상태에서 벌려서 W로 잡으시고요. 일단 1번 공, 2번 공이에요. 그런데 2번 공은 살짝 밑으로 내려서 새끼손가락과 약지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손가락 3개가 남죠. 이 상태에서 약간 세워줄게요. 세워줍니다. 그래서 공이 넘어왔을 때 이렇게 받쳐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내려갔다가 안쪽으로 와서 던지고 받고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자 이때 손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살짝 내려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겠죠. 완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던져서 살짝 한 번 더 던져서 살짝.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손이 작아서 어렵다고 하는 대원들 있잖아요. 그런 대원들은 조금 더 내려주면 되고요. 받아주는 공이 감싸주는 게 아닙니다. 고정만 되면 돼요. 고정만 되면. 그래서 살포시 고정만 해준다는 느낌으로 던져서 살짝. 이런 공은요 제가 쓰고 있는 공이 73mm짜리인데 초등학생들도 쓰고 있는 거예요. 공이 조금 더 크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이 작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잘 되시면 반대로 이쪽 공을 이렇게 잡으시고 여유있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잡으시고 던져서 받고 던져서 받고 받을 때 살짝 내려주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살짝 어렵지 않습니다. 딱딱한 공 쓰시는 대원들은 무조건 약간 내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튕겨서 날아갑니다. 준비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간단하죠? 하지만 조금 더 할 거예요. 준비하시고
던지고 받고, 받아서 바꿔서 던지고 받고, 바꿔서 던지고 받고, 바꿔서 던지고 받고. 잘 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저글링이 시작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두 개의 공을 동시에 신경 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따로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공, 오른손에 있는 공을 던집니다. 던지면 올라가고 있겠죠? 올라가는 동시에 이쪽 손이 내려갑니다. 던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이 정점에 있을 때, 우리가 박수를 쳤을 때 박수 치는 타이밍에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짝 했던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보세요. 자, 던져서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다가 던진다고 했죠. 그래서 던지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손이 던졌을 때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손이 왔다 갔다 교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성공했나? 성공한 대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던질 때에는 얘만 신경 쓰고, 던져주고 나서는 여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던지고 한 개 던지고, 한 개 받고 한 개 받고예요. 보세요. 한 개죠. 다시 한번 한 개. 매 순간마다 한 개씩이라는 거예요. 한 개 던지고 한 개 던지고 받고. 그래서 이 헷갈리는 대원들은 입으로 던지고 받고 주문을 외는 겁니다. 자,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뭐 왼쪽 오른쪽 하면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한 개 던지고 맞춰서 던진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받고 다시 하나 둘 받고. 이거가 잘 되면 다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 둘 받고 다시 하나 둘 받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둘 받고. 자, 근데 여기서 자꾸 던질 때마다 모양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준을 했던 것처럼 기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마 높이 있죠. 이마 높이, 그리고 어깨 너비에 사각형 틀이 있는 거, 사각형 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공은 이쪽에 있는 꼭지점 모서리로 가고요. 여기 있는 공은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점을 여기 모서리 코너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 둘 받고 꼭지점, 하나 둘 받고 다시 하나 둘 받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던지고자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 것이죠. 자, 편안하게 기본 자세 잊지 마시고 내려갔다가 던지고 받고. 준비. 내려갔다가 던지고 받고. 자, 이거를 부드럽게 이어서, 어떤 대원들은 그냥 손이 아래에 있거든요.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올려주세요. 기본 자세. 던지고 받고. 어렵지 않습니다. 던지고 받고. 화이팅! 잘 되고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공을 바꾸는 이유는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여러분은 안 바꾸고 바로 그냥 오른손 왼손 계속 고정해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꿔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는 이쪽이 1번입니다. 녹색 공. 그래서 사각형 틀 잊지 마시고, 던지고 나서 내려가서 던진다는 거. 내려가서 준비하고 던지면서 내려가고 던지고, 하나 둘 받고. 두 개가 X로 크로스가 되는데 한 개가 충분히 지나고 나서 지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올라가는 중에 급하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늦어버리면은 던지고서 받으러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박자에 맞춰서 던지고 받고 계속 하시면 되지 말고, 공을 안 떨어뜨리려고 하면 또 긴장되니까 떨어뜨리면은 주로 가시면 돼요. 떨어뜨리면 주로 가시면 되고, 공이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공이 너무 앞으로 가지 않았는지 또는 너무 뒤로 가지 않았는지, 내가 왜 공이 떨어졌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코치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모니터링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영상을 찍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실 귀찮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만큼 좋은 모니터링 수단은 없어요. 거울을 보면서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 두 개를 가지고 한쪽 방향만, 오른쪽에 시작하든지 또는 왼쪽에서 시작하든지, 다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교차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오른손 왼손 멈추고, 왼손 오른손 멈추고, 다시 한번 오른손 왼손 멈추고, 왼손 오른손 멈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이것을 쉬지 않고 연속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계속. 헷갈리는 분들은 이 사각형 틀 잊지 마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왔다 갔다.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힘 빼시고, 어깨 힘 빼시고, 팔 기본 자세 잊지 마시고,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지금 저는 좀 오래 했으니까 편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아직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정상이십니다. 정상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더라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뜨리면 죽어서, 흐트러지면 다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던지고 갖고, 팔이 삐뚤어지면 다시 가져오시고, 또 삐뚤어져도 가지고 오셔서 기본 자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만약에 지금 나는 잘 되는 것 같다 하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물론 이거는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원들은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은 이미 두 개를 가지고 세 개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자, 차이가 뭘까요? 아까 했던 왔다 갔다는 오른손 왼손 멈추고 왼손 오른손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은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오른손. 패턴은 똑같은데요, 공이 항상 떠 있습니다. 공이 떨어지기 전에 던져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떨어지기 전에 하나 이렇게 계속 공이 떨어지기 전에 던져주는 이 연습을 통해서 세 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패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둘 이게 아니라 하나 둘 자세는 기본 자세 유지해 주시고, 왔다 갔다 뭔가 빠르죠? 아까 멈추면서 했던 그 패턴, 그 잠깐의 그 텀이 없어지고 쉬지 않고 하는 거, 쉬지 않고. 오른손 왼손 왔다 갔다. 어렵죠?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저도 레슨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해보시되 안 되는 대원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패스. 아시겠죠? 지금부터 두 개를 하면서 허벅지를 치는 동작을 추가할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치고, 하나 둘 치고. 자, 이거 치고 올라온 타이밍이 뭐냐면 세 번째 공을 던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박수를 쳤던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번 공 던지고 2번 공이 떨어지기 전에 정점에 있을 때 허벅지를 치고 올라와야 돼요. 보세요. 지금 치고 올라오죠? 다시. 지금 치고 올라오죠? 이렇게 해야 실제로 세 번째 공을 던지는 것도 정확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 할 때 가고, 둘 할 때 가고, 셋 할 때 허벅지를 치죠. 생각보다 좀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걸 이해하고 잘 따라하는 대원이 있는가 하면 허벅지까지 좀 멀어요. 불편해하는 대원도 있겠죠. 그런 대원들은 손목만 까딱 해보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까딱. 하나, 둘, 까딱. 이 공이 올라가서 점점에 있을 때 까딱 해주고 받는 거죠. 하나, 둘, 까딱. 하나, 둘, 까딱.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들 이 세 번째 공 던지는 게 어려운 대원들이 무진장 많을 거거든요. 이 동작들 허벅지를 치거나 까딱하거나 이 동작이 익숙해지고 타이밍이 정확해진다면 세 번째 공 던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훨씬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집중 같이 가보겠습니다. 전 허벅지도 치고 까딱하고 둘 다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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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러분은 공 안 바꿔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깨 힘 빼시고 발 편안하게, 그리고 직사각 까먹지 마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제 바꿔서 이제는 이쪽 1번인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는 까딱, 하나 둘 까딱, 하나 둘 까딱, 하나 둘 까딱, 하나 둘 까딱.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훨씬 쉽게 그 과정들 넘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요약된 영상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이 돼 있었구나. 물론 실제 레슨은 더 자세하게 갑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왜 그러냐면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교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시행착오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좀 비싼 레슨을 받을 필요 없이 이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글링 선수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잘 따라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원들은 본인이 익숙한 방향만 연습하고 반대쪽 연습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차피 저글링은 양손을 쓰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자, 집중! 오른손 왼손 허벅지, 왼손 오른손 허벅지, 오른손 왼손 허벅지, 왼손 오른손 허벅지. 또는 오른손 왼손 까딱, 왼손 오른손 까딱, 오른손 왼손 까딱, 오른손 왼손 까딱. 헷갈렸네요. 왼손 오른손 까딱.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없죠? 자, 천천히 오른손 왼손 까딱, 까딱. 자, 천천히 오른손 왼손 허벅지, 왼손 오른손 허벅지 기다리고, 오른손 왼손 허벅지, 왼손 오른손 허벅지. 이번엔 까딱, 오른손 왼손 까딱. 쉬었다가 왼손 오른손 까딱. 쉬었다가 오른손 왼손 까딱, 왼손 오른손 까딱. 빠르게 오른손 왼손 허벅지, 왼손 오른손 허벅지, 오른손 왼손 까딱, 왼손 오른손 까딱, 오른손 왼손 허벅지, 왼손 오른손 허벅지, 오른손 왼손 까딱, 왼손 오른손. 헷갈렸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공 3개를 할 준비를 끝내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셨어도 충분히 연습 많이 하신 거고요. 조금만 더 힘내서 이제 세 번째 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고! 이렇게 여러분이 쓰시는 공 3개, 꼭 저글링 공이 아니어도 문제 없지만 가급적이면 같은 크기, 같은 무게, 같은 촉감인 공이면 가장 좋습니다. 뭐 양말을 말아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양말은 무게감이 없어서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묵직한 것들, 그리고 팽팽 튕기는 것들은 떨어뜨렸을 때 주우러 가는 게 힘드니까 점점 몇 번 하면 할수록 저글링이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콩주머니 같이 막 튕겨나가지 않는 것들 위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 3개. 이제 이렇게 해서 한쪽에 공 2개, 한쪽에 1개 잡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공 2개 할 때 했던 것처럼 한 개의 공은 새끼와 약지로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다가 잡아주는 거예요. 뭐 자세가 엄청 뭐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 상태로 기본 자세. 아까 2개를 시작할 때에도 반복해서 언급했지만 3개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라고 해서 3개를 다 신경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3개가 눈앞에 있어야 되고 막 급하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매 순간마다 한 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의 순서입니다. 2개 중에 앞에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뒤에 있는 게 3번이에요. 1, 2, 3. 자, 이 상태에서 2번 공을
새끼와 약주로 내려서 아까처럼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3번 공은 지금 안 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1번 공만 던져서 받고, 던져서 받고, 던져서 받고, 던져서 받고. 이거는 공 3개를 잡은 상태에서 던지고 받는 거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받을 때 손목 조금 세워서 받쳐주는 거.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자, 이제 1번 공과 2번 공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3번 공은 아직은 동인 상태입니다. 준비! 하나, 둘, 받고, 받고. 준비! 하나, 둘, 받고, 받고. 하나, 둘, 받고, 받고. 뭔가 어색하지 않죠?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왔던 이유가 이런 동작들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색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공 떨어뜨리는 거 문제 없어요. 자세 틀어지는 거 문제 없어요. 내가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 던지고 하나 받고 하나 이 하나씩 집중하는 것만 편해지면 됩니다. 하나 둘 받고 하나 둘 받고. 자,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아까 하나 둘 허벅지였잖아요. 허벅지가 아니고 세 번째 공을 던질 겁니다. 세 번째 공을 못 받아도 문제 없어요. 떨어뜨려도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세 번째 공을 그냥 던져보세요. 던지시면 됩니다. 1, 2, 3 이렇게 다시 한번 1, 2, 3 던지시면 돼요. 대신에 타이밍까지 맞으면 좋겠죠. 그래서 2번 공이 떨어지기 전에 1번 공 가고 2번 공 떨어지기 전에 던져주는 겁니다. 1, 2, 3 자, 준비 1, 2, 3 다시 한번 1, 2, 3 자, 공 주워 오시고 공 주워 오세요. 다시 준비 침착하게 1, 2, 3 세 번째 공 모양 문제 없습니다. 저처럼 똑같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1, 2, 3 던져버려도 괜찮고 그냥 던지세요. 1, 2, 3 헷갈리시면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1, 2 던지고 자, 2부로 하는 게 되게 효과가 크거든요. 1, 2 던지고 던지시면 조금 낮춰서 1, 2 던지고 준비 1, 2 던지고 이렇게 1, 2, 3 던지는 것이 만만해질 때까지 내가 던지는 거, 이 세 번째 공 던지는 게 편안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보실 겁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모양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 하나, 둘, 셋! 자, 이제 바꾸어서 이쪽에 공 2개, 이쪽에 1개입니다. 그러면 얘가 1, 2, 3이 되겠죠? 방식은 동일합니다. 1, 2 하고 던져주세요. 다시 한번 1, 2 던지고 모양 걱정하지 마세요. 1, 2 던지고 두 번째 공이 올라왔을 때 세 번째 공을 던지는 것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은 1, 2 못 던져요. 이렇게 다시 한번 1, 2 못 던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1, 2 던지고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은 2부로 1, 2 던지고 다시 한번 1, 2 던지고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거 지금 한 바퀴만 성공해도 기분 너무 좋죠? 알아요. 하지만 조금 더 집중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바퀴가 아니고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파이팅! 이제 이것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사각형 틀에 맞춰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글링에서 도구의 높이는요 박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높게 가면은 당연히 느려지겠죠. 낮으면은 빨리 떨어지겠고, 그래서 빨리 떨어진다 보다 일찍 떨어지죠. 왜냐하면 속도는 똑같습니다. 높이 가면은 늦게 일찍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을 잊지 마시고 아까 세 번째 공 던질 때 모양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동일하게 이쪽 지점 1번이 이쪽 갔으니까 3번도 이쪽 가주는 겁니다. 1, 2, 3 보이시나요? 사각형 다시 한번 1, 2, 3 좋아요. 1, 2, 3 받고 나서 기본 자세. 그런데 세 번째 공 잡는 게 어렵다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공이 왔죠. 이렇게 왔죠. 얘를 이 상태로 받으려면 못 잡아요. 얘를 밀어줍니다. 얘를 밀어주면서 공간 만들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1, 2 밀어주면서 받는 거예요. 1, 2 뒤로 밀어주면서 받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하고서 아래로 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어가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1, 2, 3 밀어서 위로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 둘, 셋. 정말 너무너무 손이 작아서 안 된다 하시는 대원들은 이렇게 1, 2, 3하고 동시에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손이 작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공이 아니라 정말 뭐 농구공, 배구공으로 할 때에는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그냥 정석으로 1, 2, 3 밀어서 받기. 하나, 둘, 셋 밀어서 받기. 자,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저글링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공을 던지는 건데요. 공은 3개인데 무슨 네 번째 공이냐 이럴 수 있는데 당연히 1, 2, 3하고 한 번 더 하면 4죠. 이 얘기입니다. 1, 2, 3, 4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할 건데요. 아직 뭐 3개의 공이 공 3개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걸 따라해 보는 이유는 성공을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이런 느낌이구나만 아셔도 다시 3개를 할 때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자, 기본 자세 준비하시고 1, 2, 3까지는 이제 알겠죠. 그러면 3이 떨어지기 전에 이 손에 있던 1번 공을 받기 위해 미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던지는 거예요. 보세요. 1, 2, 3하고 4 하는 거예요. 자, 너무 빨리 지나갔죠. 다시 1, 2, 3, 4 다시 한번 1, 2, 3,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모양 신경 쓰지 마시고 세 번째 공이 떨어지기 전에 던지고 나서 받는다. 다시 한번 1, 2, 3 던지고 받는다. 뭐 지금 단계에서는 떨어뜨려도 문제 없습니다. 떨어뜨렸으면은 공 주워 오시고 준비 1, 2, 3 여기서 1, 2, 3, 4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 2, 3 멈추고 다시 준비했다가 1, 2, 3, 4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홀수 개수 3번을 할 때에는 여기 이쪽에 2개 있던 공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오죠. 그런데 짝수 횟수를 하게 되면요 1, 2, 3, 4 하고 그대로 뭐 공은 바뀌지만 그대로 이쪽 공 2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자, 그래서 1, 2, 3, 4가 되면 이제 5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 2, 3, 4, 5 준비. 연습 1, 2, 3, 4, 5 모양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모양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공이 떨어지기 전에 던진다. 거기까지만 준비 1, 2, 3, 4, 5 오케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1, 2, 3, 4, 5 이제 할 수 있다면 익숙해졌다면 사각형 틀에 맞춰가는 겁니다. 1, 2, 3, 4, 5 일정하게 1, 2, 3, 4, 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 1, 2, 1, 2, 3 1, 2, 3, 4 1, 2, 3, 4, 5 이렇게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횟수를 늘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횟수가 늘어간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저글링을 연속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막 숫자가 복잡하고 타이밍 복잡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길게 찍는 이유도 여러분이 저글링을 조금 더 수월하게 쉽게 익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는 거라서 뭐 교육자나 또는 뭐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너무 자세하고 깊게 알려드리는 것은 제 마음은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안 맞죠.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 세 가지도 많다.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저글링을 할 때 보시면요, 공중에 떠 있는 공이 떨어지기 전에 가장 높게 있을 때 손에 있는 공을 던지고 받는다. 다시 한번. 공중에 떠 있는 공이 먼저 던진 공이겠죠. 공중에 가장 높게 있을 때 던지고 받는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른손 왼손 공이 계속 번갈아 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두 가지. 이거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첫 번째, 공이 떠 있는 걸 보고서 떠 있는 거 던지고 받고, 떠 있는 거 던지고 받고, 그리고 손이 좌우 또는 우좌 오른손에서 이렇게 번갈아 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기억하는 게 맞나? 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첫 번째 공 하나만, 공 두 개 있는 손에서 첫 번째 공 하나만 띄우고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띄우고 나서 떨어지기 전에 이쪽 손 공을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띄워주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자, 지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첫 번째 공만 잘 띄워주시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잘 되시나요? 잘 되는 대원들은 너무 쉽다고 해서 막 놀랄 수도 있는데, 안 되는 대원들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첫 번째 공을 띄우고 나서 그 다음 공들은 떨어지기 전에 던지고, 떨어지기 전에 던지는데 계속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던지고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또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미 저글링에 대한 감은 확실하게 잡으신 거예요. 제가 바라건대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따라하신 대원들 중에 뭐 적어도 10명 중에 3, 4명 정도는 이미 저글링 한 바퀴에 성공했을 것 같고요. 또 뭐 좀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저글링에 대한 기본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습을 더 하시겠죠. 뭐 이 영상을 처음부터 따라 하시거나 또는 뭐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저글링에서 정말 힘든 것은 이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과 내가 몸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최대한 많이 쉬시고, 연습의 시간은 집중해서 짧게,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길게 해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잘 되지 않아서 막 울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저글링에 대한 감은, 최소한 저글링에 대한 감은 잡으셨을 거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음악도 뭐 귀에 꽂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재미있게 연습을 꾸준히 짧게 많이 연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저글링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글링은 이렇게 기초만 하더라도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이 하나씩 늘어나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글링을 재미있게 했다 또는 더 배워보고 싶다 하는 대원들은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 또는 뭐 제가 안 올리더라도 다른 채널에 좋은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들 보시고, 또 아직 저글링 공이 없는 대원들은 저글링 공이 있는 이유는 농구할 때 농구공이 필요하고 축구할 때 축구공이 필요한 것처럼 저글링 공이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판매한 거 아니더라도 검색을 한번 쭉 하셔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저글링 공들이 치킨값보다는 저렴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취미를 만들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이것도 부족하다, 좀 더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또는 뭐 어떤 점이 잘 안 된다 하는 대원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미리 찍어놓은 게 있다면은 그 영상에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없다면 또 새로 찍어서 여러분들 위해서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와, 이렇게 영상을 오랫동안 찍은 거는 참 오랜만인데요. 혹시 지루하지는 않았나 걱정되지만, 혹시 지루했더라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제 마음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주인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